시작하기에 앞서 각자의 캐릭터들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를 어른과 아이로 정의 내려볼게요. 아이사카 타이가는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 타카스 류지는 어른이 된 척하는 아이, 카와시마 아미는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 쿠시에다 미노리는 아이인 척하는 어른입니다. 키타무라 유사쿠는 어른이 되어가는 청소년이죠. 주연이지만 주위의 관계성에 휘말리지 않는 독립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따로 에피소드도 할당받고 있죠. 알고 계신 분도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캐치, 1화의 중간에 삽입되는 이 아이캐치는 각자 인물의 관계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홍색의 톤은 타이가, 주황색의 라는 류지, 파랑색의 도는 미노리, 금색의 라는 유사쿠, 빨간색의 느낌표는 아미입니다. 등장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하는 6화의 아이캐치에서 처음으로 일직선으로 나란히 서가며 각자 인물들의 심리상태, 관계 변화에 따라 위치가 눈에 띄게도 미세하게도 변화하기도 합니다. 류지는 경제적으로 유복하지 않은 편부모 가정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옆 맨션에는 경제적 걱정은 없지만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인 타이가가 살고 있죠. 이 둘이 만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첫 등장의 타이가는 굉장히 난폭하며 주위와의 관계성이 양호하지 못한 아이였죠. 본인의 실수로 잘못 넣은 편지로 인해 억지를 부리고 류지와 접점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의 사랑을 도와주기 위한 동맹의 시작점이죠. 열심이지만 치스치 못한 타이가를 류지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줍니다. 자칭 마법소녀라고 하는 어머니께서 남겨준 마지막 한 번의 마법을 타이가를 도와주기 위해 사용하기까지 하면서요. 그래서인지 반 아이들 그리고 각자의 짝사랑 상대들까지에게도 연인으로 오해받습니다. 그런 상황에 자신에 대해서 자신도 잘 모르는 콤플렉스 덩어리인 둘은 한밤중에 가로등을 걷어차면서 나는 나일 뿐인데 마음대로 우리를 넘겨짓지 말라며 울분을 풉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기울어졌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가로등을 보며 타이가는 자신을 도와준 류지에게도 오해가 쌓이는 것이 싫어 내일 키타무라에게 고백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타이가는 키타무라에게 고백을 하지만 유사쿠는 여기서 눈치를 챕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 느린 타이가의 고백은 류지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것, 그리고 유사쿠는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죠. 그렇게 타이가의 고백은 거절당했지만 류지는 우연히 그 고백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풀 죽어있는 타이가에게 우리는 호랑이와 용이라 곁에 있어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타이가는 자신을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불러준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미노리에 대해서 소개하는 에피소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며 친하게 지내는 둘, 미노리를 좋아하는 류지를 위해서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 가기도 하고 그곳에서의 그녀는 명랑하죠. 태양과도 같이요. 그리고 다른 아르바이트에 처해서 만난 그녀와 창고에 같이 갇히기도 하지만 어느 때처럼 명랑합니다. 과장되게요. 한순간 그녀가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는 빼거든요. 아미가 전학을 옵니다. 아미와 타이가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죠. 더군다나 서로는 서로에게 가장 원하는 것을 이미 다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아미에게는 타이가의 콤플렉스인 이쁘지 못한 이름, 자신이 짧은 키와 하는 대비되는 늘씬한 키와 모델이라는 직업을 가질 정도의 체형, 또한 좋아하는 유사쿠와의 사라지지 않는 인연인 소꿉친구라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타이가도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인 아미가 무엇보다 원했던 본연의 성격을 드러내도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주는 류지 같은 사람이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로만 보고 있던 타이가가 전학의 원인인 악질 스토커에게 겁먹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을 숨기는 것을 그만두기 시작하고 그녀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른으로서의 아미도 있지만 아이로서의 아미의 일면을 숨기기만 하는 걸 그만두기로 하죠. 아이캐치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을 때 모든 글자가 일직선에 서기 시작하며 스토리가 시작된다고 말했었죠. 이렇게 이번 에피소드에서 아미가 합류함으로써 토라도라라는 작품의 톱니바퀴가 돌아갈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시간은 여름, 학교에서는 수영 수업을 시작하고 타이가의 콤플렉스 중 하나인 체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류지는 다음날 아침까지 손수 보정 패드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식사,
가사를 도와주는 류지의 행동은 늘 여전했지만 꼭 필요한 일이 아닌 いいから 타이가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굳이 그가 해야 되는 행동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밤까지 새어가며 신경 써주는 류지의 모습에 타이가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사과합니다.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가지고 자신감이 생긴 타이가지만 절친한 친구인 미노리는 그런 타이가의 고정 패드를 한 번에 눈치채죠. 아이인 척하는 어른답게 상냥스럽게 살며시 알립니다. 미노리의 눈치를 알아챌 수 있는 부분이죠. 수영장에서의 아미의 장난으로 물에 빠진 타이가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미와 타이가는 류지의 아미네 여름 별장행을 두고 수영 승부를 하기로 합니다. 미노리는 이때부터 타이가의 언행으로 그녀가 류지를 마음속 깊이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류지를 타이가를 돌봐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친구라 생각하죠. 마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의 관계처럼 말이죠. 任せろ 하지만 수영을 못하는 타이가는 수영장에서 류지와 초콘을 하게 됩니다. 류지를 위해서 류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思い切り 그가 아미에게 가지 않았으면 하는 타이가의 마음을 모른 채 류지는 그녀가 열심히 하는 이유를 입장권을 선물해준 키타무라를 위해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류지를 위해서라고 말해도 자신의 마음을 단순히 밥 때문이라 넘겨주는 류지에게 화가 납니다. 스스로도 잘 알 수 없는 내 마음을 넘겨주는 것, 스스로도 자신의 마음에 의문이 들지만 그 의문이 들게 한 사람인 류지의 반응은 아이인 타이가에겐 울컥 차오를 일이었죠. 화난 타이가에게 류지는 사과의 표시로 도시락을 보냅니다. 그리고 수영 대결 날이 오고 타이가는 진지하게 대결에 임합니다. 하지만 도중의 사고로 류지가 의식을 잃고 물에 빠져버립니다. 눈을 뜬 류지의 위에는 타이가가 있었습니다. タイガ 아미에게 다들 한눈이 팔려 류지의 위기를 알아채는 게 늦었던 반 아이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녀만이 그를 가장 먼저 걱정했죠. 류지에 대한 진심이 전해지는 타이가의 전류는 언제부턴가 타이가의 1순위는 다른 누구도 아닌 류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패배는 패배, 류지는 여름 별장에 따라가게 되고 타이가도 그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ねえよ 또 사전의 모종의 승부로 인해 이번 여행은 류지의 연애를 위해서 암약하기로 정했죠. 2分遅刻だぞ 주연들이 모두 친해져서 괴상한 춤을 추기도 하며 감정선이 크게 움직이게 되는 별장편이 시작합니다. 별장에서 류지가 만든 기가 막히게 매운 카레를 먹고 배가 아파진 타이가는 유사코와 함께 단 둘이 방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타이가를 과하게 챙겨주고 아미를 과하게 의식하는 걸 본 아미는 아프지도 않으면서 위장약을 달라고 하나 류지는 시원찮은 반응을 보이고 집안일을 끝낸 미노리와 류지는 단둘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진지한 이야기를 합니다. 류지는 기회다가 싶어 남자친구가 있냐 미노리에게 물어보지만 그녀는 유령과 UFO에 관한 이야기로 말을 돌리죠. 사실 유령은 미노리에게 있어서 사랑입니다. 본 적 없지만 있다고 믿고 있고 언젠간 보겠지만 지금은 낌새도 느낀 적이 없다. 그게 미노리의 だ 감정이죠. からお前も 이에 一緒に 류지는 자신의 생각을 決め 말하고 つけなくても 미노리는 그래서 미역 유령, 즉 류지가 나에게 어필하고 있구나라고 말하죠. 또 타이가는 약을 먹고 돌아와 류지에게 유사쿠랑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긴장해서 빨리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류지와 함께 있으면 아무렇지 않다고 여행의 시작날 꿈꿈이었던 둘이 함께 사는 꿈이 의외로 라고 말하며 얼버무립니다. 타이가의 키타무라에 대한 감정은 동경이고 진짜 사랑은 의외로 류지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아미는 이미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감정을 숨기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좀 더 솔직하게 되었으면 잘 되었으면 해서 얄궂은 질문을 늘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류지에게는 동경의 세상인 미노리는 태양, 태양을 동경한 류지는 달이니 곁에 있으면 불타 없어져 버릴 뿐이라 말합니다. 또 대등할 수 있는 건 같은 달인 본인뿐이라고 말하죠.
여름 별장에서는 이렇게 주연 셋의 연애관에 대해 모두 드러납니다.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아미는 자신을 같은 아이로 봐주는 사람에게 소중함을 느끼고, 아이인 척하는 어른인 미노리는 사랑을 유령으로 빗대어서 류지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싫어 늘 과장된 행동으로 일관하는 그녀에게 그런 행동 없이 차분하게 대화를 할 만큼 류지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인 타이가는 이번 여행으로 유사쿠와 실제 지냄으로써 자신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미노리와 함께 있는 류지를 보며 자신은 유사쿠와 함께 있음에도 왠지 모르게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요. 여름 방학이 끝나 다시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에서 만난 미노리는 과장된 행동을 보여주며 류지와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제가 곧 다가와 반에는 우여곡절 끝에 프로레슬링 쇼라는 다소 특이한 전시를 하게 돼요. 타이가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의 전화를 무시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녀의 잔고가 텅 비어버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류지는 타이가 대신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류지에게 아버지라는 것은 가질 수 없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면을 보여줘도 좋은 모습으로 필터링되어 그녀의 아버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인지 타이가에게는 스토커는 다름없는 아버지와의 화목을 강요하게 되죠. 과정에서 본인이 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스치지만 아직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이가의 1순위가 드러납니다. 아버지라는 류지의 트라우마를 깨닫고 스스로가 그렇게까지 혐오하는 아버지를 만나보기로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류지를 위해서. 타이가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아미에게 마카롱을 주며 좋은 배역을 양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미노리는 오히려 타이가와 류지에게 화를 냅니다. 작년에 타이가의 아버지는 똑같이 그녀에게 다가왔고 마음대로 없었던 일로 하여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었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말이죠. 하지만 그런 사정을 자세히 모르는 류지는 이해할 수 없었고 태양인 미노리에게 언성을 높일 정도로 화를 냅니다. 이에 류지는 자리를 벗어나고 아미는 그를 따라와서 신경을 써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타이가처럼 붙어있지도 미노리처럼 태양이 되지도 못하지만 류지의 좀 더 앞에 서서 걷는 이가 되겠다고. 다른 두 명처럼 류지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리고 문화제 당일이 되어 타이가는 류지를 계속 신경 쓰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사족이지만 문화제에서의 붉은 실 등 2학년 C반의 담임 선생님 코이 가쿠보 유해씨는 복신을 소재로 한 개그를 많이 보여주는데 작가 본인을 모티브로 한 오머 캐릭터예요. 비슷한 고민을 실제로 많이 하시는지 작가님의 다른 작품인 모르는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듣다 너의 모든 것이 타오른다에서도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즐거운 프로레슬링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아버지가 보러 오기로 해서 부탁했던 배역 변경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미스 콘테스트가 되어서는 타이가에게 직접 전해야 할 사과마저 류지에게 전화도 아닌 문자로 전하는 무성의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아버지라는 부재에 대한 환상이 본인의 기대와는 다른 걸 깨닫고 그 말종은 단순히 타이가를 본인의 부부 생활 중 문제 타개를 위한 편리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죠. 믿어보려고 했던 아버지라는 작자에게 배신당한 타이가를 위해서 어둠 속에서 미노리와 류지는 묵묵하게 박수를 쳐줍니다. 그에 보답하듯이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타이가는 노력하죠. 그런 타이가를 걱정해 이후에 열린 복남 콘테스트에서 상품과는 관계없이 그저 타이가의 옆에 있기 위해서 류지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류지는 타이가를 위해서 본인의 생김새로 인한 강박관념인 착한 하이로 있어야 함을 버리며 달립니다. 다소 난폭한 짓도 하고 타인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요. 엑스트라의 대사인 어째서 그렇게까지는 꽤나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의 착함이 몸에 배인 류지가 타이가를 위해서 그런 것쯤은 신경 쓰지 않고 달립니다. 그리고 그만큼 타이가를 위해 달리는 사람이 한 명, 미노리가 더 있었죠. 하지만 타이가에게 류지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미노리는 스스로를 희생해 류지를 우승시키려고 하고
그런 미노리의 손을 류지가 잡고 이끌어서 둘은 같이 결승점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타이가는 홀로 서기를 결심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둘이 서로 좋아한다고 확신하고 스스로를 상처 입히더라도 류지와 미노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런 타이가를 보며 아미는 상처 입을 타이가의 옆에 있어주겠다 생각하죠. 후야제는 시작하고 유사쿠는 학생회자의 말에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미노리는 계속 진지한 대화를 UFO 이야기 이후에 도망쳐왔으나 류지에게 사과하며 작년에 있었던 타이가와 아버지의 일을 말해줍니다. 과장된 언행이 아니라 차분한 말투로 말이죠. 유사쿠는 홀로 서기를 결심해 불안해하고 있는 타이가에게 다가와 춤을 권합니다. 문화제가 끝난 다음날 미노리와 류지는 사진을 고르기 위해 게시판에 있습니다. 유희왕 패러디를 하면서 장난을 치는 그녀지만 류지는 그 장난을 능숙히 받아주지 못하죠. 연인 관계로는 성립할 수 없는 동경할 뿐인 태양과 달처럼요. 그렇지만 둘의 골 사진인 85번 사진으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호감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노리도 기념으로 그 사진을 사기로 하죠. 아미는 교실에서 그런 미노리에게 다가가고 미노리는 85번의 번호를 아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지 손가락으로 뒷번호를 가리고 맙니다. 아미는 넌지시 사진은 사진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미노리가 류지와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사진임에도 말이에요. 아미는 타이가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고 자신을 제외한 셋의 기묘한 관계성을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크게 상처를 받을 것 같기에. 그런 그녀의 배려와 눈치를 이 장면 이후 담임 선생님의 옷 브랜드를 알아맞힘으로 인해서 부각해주죠. 또 그녀는 친구들과의 대화 이후 류지에게 다가가 보지만 여기서도 류지는 타이가만 생각 중입니다. 타이가를 만지면 행복해진다는 행복의 미니 타이가 전설에서 그녀가 직접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말에 이미 그녀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아미가 원하는 건 이미 타이가는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이렇게 그녀를 생각해주는 류지가 타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행복의 미니 타이가 전설을 마무리하면서 타이가와 류지 그리고 야스코에게서 가족이란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주변에서 어른으로 보는 아미가 원하는 건 평등한 관계성이며 미노리의 소원의 형태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사쿠는 그런 것 따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학생회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타이가와 류지는 어느 때와 다르지 않는 친구끼리였지만 두 분에서 웬 소란이 일어나 있죠. 그리고 그 소란의 정체는 머리색을 샛노랗게 염색한 키타무라였고 선생님들은 그와 친한 사람들을 교무실에 불러 이유를 물어보지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치 빠른 아미는 여기서도 전곡을 찌릅니다. 학생회장의 영향이 아니냐며. 하지만 회장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오히려 그에게 실망이란 의미심장한 말을 흘리고 유사쿠는 학교에서 뛰쳐나가죠. 그런 유사쿠가 걱정된 미노리와 유지는 둘이서 그의 집을 향하며 아미가 보여준 차가웠던 반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과장을 섞지 않은 미노리의 진심은 어른의 세계에서 일하는 그녀가 지금 유사쿠가 부리고 있는 것은 어리광임을 알고 받아주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숨기고 있는 미도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는 사람이 그녀뿐이길 또한 말이죠.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자신에 대한 혐오도 쌓아가며 그의 집에서 만나진 못했지만 알고 보니 류지의 집에 가출한 유사쿠가 있었습니다. 셋은 밤새 즐겁게 놀다가 잠에 들고 새벽에 깬 류지와 타이가는 몰래 방에 들어가 그가 울다 잠든 흔적을 발견합니다. 타이가는 자신이 후야자에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키타무라가 손을 내밀어줬던 기억을 떠올리며 스스로는 그러지 못했다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둘은 별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가까워 보이는 별들도 사실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그게 타이가와 키타무라의 거리 또는 류지와 미도리의 거리겠지요. 동경은 이해와 가장 먼 감정이니까요. 둘은 유사쿠를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학생회장이 되겠다는 마음을 품어주었으면 해서요. 연무하던 회장이 유학을 떠나서 회장직의 뜻이 없어졌기에
결국 포기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원인이었던 학생 회장이었습니다. 끝끝내 그의 마음은 고백했지만 보답받지는 못하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타이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타이가에게 키타무라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제 그 감정은 사랑은 아니겠지만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할 각오를 다지고 회장에 반해 쳐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드러낸 유사쿠의 감정에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상대방에게 덤벼들어 유사쿠가 그녀의 진심을 듣게 해줍니다. 틀리든 틀리지 않든 그런 건 상관없이 스스로를 희생해서라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 타이가의 진심이니까요. 그리고 2학년 시바는 타이가의 뒷정리를 하고 아미의 친구들이 키타무라와의 사진이 끼워져 있는 그녀의 학생 수첩을 발견합니다. 모두가 그 사진을 보고 타이가의 연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모두가 그 아래에 한 장 더 있는 사진을 발견하기 전에 아미는 수첩을 챙겨둡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멍하니 서 있던 미노리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죄악감은 사라졌냐고. 그리고 개운치 않아 쓴 표정을 짓죠. 타이가와 키타무라의 짝사랑은 매듭지어졌고 미노리에게 보이기 시작한 유령에 대해 아미는 물어봅니다. 진짜 보이는 것이냐고, 혹은 정말 봐도 되는 것이냐고. 이후 미노리는 자신의 마음에 갈팡질팡해 컨디션도 좋지 않아 이길 수 있는 시합에서도 지고 책임을 느끼고 있는 도중에 크리스마스는 점차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의 타이가는 엔젤 타이가가 되기로 합니다.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환경의 그녀에게는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산타클로스의 노래처럼 누군가가 봐주지 않았던 그녀, 자신과 같은 불우한 아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날이죠. 꼭 누군가가 너를 보고 있다고 어린 시절의 그녀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날입니다. 그만큼 타이가에게 크리스마스는 가장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는 날이니까요. 미노리는 더욱 과장된 행동이 늘었고 류지와는 제대로 대화도 하지 못합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 도우미 역할도 마다하죠. 그리고 주역 이외에도 반 친구들의 연애 전선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류지는 스스로의 감정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파티의 준비 중 아미에게 그에 대해 투덜거리고 아미는 드디어 모두 덜 상처받았으면 하는 자신의 노력이 통했다 생각하지만 아직 멀었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족놀이라고 얘기해줍니다. 류지는 아버지, 미노리는 어머니, 사랑스러운 아이는 타이가. 너는 타이가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그리고 아미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누구보다 타이가와 미노리, 그리고 류지를 소중히 생각하고 잘 지켜보고 있으며 그와 그녀들이 상처받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이미 고착되어 버린 그 세 명과의 관계성에 관찰자가 아닌 주역으로서의 참여하고 싶었다는 본심이 말이죠. 트리를 돌입하며 처음과는 다르게 타이가는 학교의 모든 인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파티를 위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별 장식을 가지고 와 트리의 대미를 장식하는 듯 했으나 운동장에서 날라온 공에 그 별과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트리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그 공은 미노리의 연습 중 실수로 날라온 공이었습니다. 타이가의 별은 타이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상징하죠. 지금 류지와 모두와 소중히 쌓아올린 관계성은 아미의 말 맞다나 가족놀이같이 이상해도 타이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는 미노리는 별들을 부서진 것들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어도 되도록이면 원상복구하려 합니다. 그런 그녀의 옆에서 류지는 묵묵히 도와줍니다. 미노리의 애절한 외침은 절대로 하지 않을 류지에게의 사랑 고백입니다. 너무나 커져버려서 타이가의 소중한 것을 부술지도 모르는 마음입니다. 이에 별을 고치며 원래대로는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미노리에게 류지는 그래도 별은 빛난다고 말합니다. 관계는 이 유리 장식과 같아서 한번 부서진다면 완벽히 돌아갈 순 없어도 그럼에도 예전처럼 소중히 빛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브가 찾아와 마법 소녀인 야스코가 타이가와 류지에게 마법을 걸고 파티는 시작합니다. 아미와 타이가가 몰래 준비한 이벤트가 끝나고 타이가를 타는 류지에게 그녀는 미노리를 부르러 돌아갔다 전해줍니다. 아미는 소중한 친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해왔던 노력에 의미 없었다고 느껴 아무리 말해줘도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류지에게 짜증을 느낍니다. 그녀의 1순위인 그를 위해 스스로의 행복한 시간을 포기하고 미노리를 부르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런 타이가를 위해서 류지는 인형 산타의 복장으로 그녀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 산타의 방문에 타이가는 굉장히 기뻐했지만 이 선택은 미노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라 생각해 그를 친구의 곁으로 보냅니다. 류지는 미노리를 좋아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타이가에게는 타이가를 좋아하는 류지는 현실이 아닌 존재할 리 없는 산타였으니까 그런 달콤한 꿈은 필요 없다고 스스로에게 조아립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여름 별장에서 혹시나 했던 자신의 마음을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차립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콤플렉스로 뭉친 아이였던, 크리스마스에는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하고 노력했던 타이가는 아무의 눈도 신경 쓰지 않고 거리에서 그저 맨발로 펑펑 울어버립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외치며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인 둘은 이제 더 이상 내 곁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 하지만 죄악감에 빠져있던 미노리는 그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타이가의 별을 깨부수지는 않을 거라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류지의 고백은 거절당합니다. 파티 이후 수학여행에 가기 전 스스로의 마음을 깨달은 타이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홀로 서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미가 타이가에게 류지의 실련 사실을 듣게 되고 본인을 희생하려는 타이가에게 정말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또한 류지에게 너만 상처받은 게 아니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수학여행이 시작됩니다. 여행은 처음부터 삐걱거리죠. 2학년 C반의 마야와 노토가 서로 자신의 연애를 위해 펼치는 신경전에 분위기는 흐려져 가고, 아미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빠지려는 미노리에게 화가 나 여자들끼리의 대화에서 류지의 고백을 찬 것에 대해 말해 싸움을 걸죠. 관계가 없다는 미노리의 말은 아미를 건드렸고, 죄악감이란 말은 미노리를 괴롭혔습니다. 자신이 한 가족 놀이는 그만하라는 조언은 듣지도 않았고 관찰자로만 있어야 하는 스스로의 상황이 무엇보다 불편했으니까요. 이런 상황 속 아직도 문제를 덮기만 하려는 미노리의 행동은 아미에게 못마땅했습니다. 주위의 말리로 서로 불련소한 채 싸움이 끝났지만 서로 응어리는 남아있었습니다. 다음날 아미는 류지에게 네 고백이 실패한 건 본인 때문일 거라 사과합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 스스로가 잘못되어서 부혜자인 본인이 괜히 끼어들어서 쓸데없는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잠긴 그녀에게 우연찮게 타이가와 미노리의 눈썰매가 부딪히고 결국 날카로워진 신경에 미노리와 아미는 서로 싸움을 다시 시작합니다. 와중에 류지가 고백에서 주려고 했으나 주지 못했던 선물인 머리핀이 떨어져 바리케이트 밖으로 나가게 되고, 유일하게 그것을 알아챈 타이가는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다 같이 바리케이트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에 휘말려 버립니다. 타이가에게 언제나 1순위는 류지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담긴 물건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고, 그렇게 설산에 조난되어 버린 그녀를 류지가 발견하고 업어서 구조하죠. 그런 와중에 타이가는 스스로도 모르게 키타무라로 착각해 진실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봐도 류지가 좋고 좋아서 어쩔 수가 없다고. 수학여행이 끝났고 타이가가 류지에게의 고백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하여 류지는 키타무라에게 부탁해 조난에서 구한 사람이 유사쿠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아미는 학교에서 미노리와 류지를 무시하지만 그런 아미에게 미노리는 스스로 정한 답을 얘기합니다. 보고 싶어하는 사람만 보이는 유령이 아닌 지금 확실하게 보이는 우정인 타이가를 고르겠다고. 아미는 사실 스토커 소동이 잠잠해진 후 전학을 가려고 했지만 류지와 타이가
그리고 미노리의 관계성에 타이가가 상처받을 것을 염려하여 아무도 그걸 몰라준다면 내가 그 옆에 있어주겠다는 마음에 전학을 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셋의 관계에 끼지 않았다면 오히려 모든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류지에겐 일을 늘린 어머니가 상태가 나빠져서 알아 누웠다는 연락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집니다. 진로 조사에서 어머니의 희망은 진학이지만 어머니만이 과로로 힘들어하는 건 류지는 지켜볼 수 없죠. 타이가는 그런 고민에 빠져있는 류지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밖으로 나간 그를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둘은 야스코의 짐을 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대신하기로 합니다. 발렌타인데이, 타이가는 평소에 심세를 진 친구들에게 초콜릿을 준비하지만 조난에서 구한 것이 류지가 아닌 유사쿠라고 얼버무린 것에 대해 미노리가 눈치챕니다. 겨울 여행 이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정한 그녀는 이제 계속 얼버무려왔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타이가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감정을 직면하라고 외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는 타이가는 도망가려 하지만 키타무라도 아미도 그런 타이가를 막아섭니다. 왜냐면 타이가는 원하는 걸 원한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의 3사 상해를 위해서는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결국 뿌리치고 도망가는 타이가를 보고 친구들의 말에 류지는 결심을 다집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타이가에게 들릴 정도로 미도리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타이가는 듣고 있었고 한 가지 결심을 하며 학교 밖을 나섭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아르바이트처에서 만난 둘은 서로 큰 결심을 합니다. 스스로의 감정에 서로 마주보기 위해서. 하지만 퇴근길에 각자의 어머니와 대치하게 됩니다. 둘에게 무엇보다 큰 콤플렉스인 가족. 가족인 서로에게 심한 말을 하고 그 자리를 외면하죠. 그렇게 심란한 상태의 둘은 눈이 내리는 다리의 위와 아래에서 서로의 사랑을 맹세합니다. 死ぬまでの俺の人生をお前にやる。俺はお前が。ちょっと待った。ずるい。私が先に言うって聞いてって言ったじゃない。このずるい駆け落ちしますけん。 이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사랑의 도피를 할 결심을 하죠. 이를 위한 준비로 집에 잠시 들렀을 때 류지는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인 자신의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또 다른 결심을 합니다. 도피를 통해서는 어른이 될 수 없다고. 도피가 아닌 어른이 되기 위한 여행을 마음 먹습니다. 가족 놀이는 끝났고 부서졌던 아미와 미도리의 관계는 다시 이어붙여서 반짝임을 찾은 별처럼 새로운 활기를 찾습니다. 류지와 타이가는 그의 조의 조부모 집에 찾아갑니다. 외면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아들이 직면하고 외면했던 조부모님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도 직면시키기 위해 그렇게 길었지만 다시 하나가 된 타카스가를 보며 타이가도 자신의 어머니와 마주보게 될 결심을 합니다. 사랑을 마주봄으로써 류지도 타이가도 보이지 않던 것들을 하나하나 마주보기 시작했습니다. 暑かった。ねえ、寒いしもう一度。 모든 것이 서툴렀던 그녀는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준 그의 곁에 대등하게 호랑이와 용처럼 서 있고 싶어서 어머니를 마주하러 전학을 떠납니다. 그런 타이가를 위해서 2학년 C반은 모두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부서지면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아도 반짝임만은 어떤 형태이든지 간직하고 있는 별들을 들고서 말이죠. お前は虎。この世界の誰一人見たことがないものがある。それは優しくてとても甘い。多分見ることができたなら誰もがそれを欲しがるはずだ。だからこそ誰もそれを見たことがない。そう簡単には手に入れられないように
世界はそれを隠したのだ。だけどいつかは誰かが見つける。好きだよ。手に入れるべきたった一人がちゃんとそれを見つけられる。何よ、驚かそうと思ったのに。ちょっとでかくなったんじゃねえの。1ミリたりとも伸び縮みしちゃいないわよ。悪かったわね。あのさ、好きだ。大何こっぱずかしいこと真っ昼間から言ってんのよ。そういうのはもっとこうムードとか。そういう風にできている。